제가 굉장히 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붙었는데 이제 뭐 약간 사이가 좀 틀어졌어.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던 상태였죠. 근데 사실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잖아. 이거는 이제 밖으로 고등학교를 나가는 친구들한테는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말들이야.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있는 중학교에서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다. 그럼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아는 애들이니까 괜찮은데 아무도 모르는 고등학교로 뭐 전학을 간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외지 고등학교로 가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. 그래서 막 들어가기 전까지 막 방학수 맨날 해가지고 막 내고 시험 보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밟다가 이제 딱 처음에 들어갔어. 우리는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들어갔던 것 같아요. 3월 1일보다 한 일주일 전.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안 살아서 우리 엄마는 막 이제 막, 막 슬퍼가지고, 아유, 너 보내면 어떡해 막 이러고 있고, 이제 나는, 어떡하지? 룸메 어떡하지? 뭐 혼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첫 OT를 딱 하려고 이제 앉았는데, 그때는, 음, 제가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그 여러분 MBTI 좋아하시면 저는 제 MBTI는 뭐였지? ENTP? 네, ENTP고요. 특히 여기서 그 당시에는 E랑 T가 압도적으로 높았어. 지금도 T는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때는 진짜 E가 엄청 강해서 엄청 외향형이었어요. 뭐 그 갤럭시 홀에 이제 앉아 있는데 교복 입고 캐주얼복을 입고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몰라. 근데 막 말을 걸게 되는 거야. 막 당진에서 저만 온 건 아니잖아요. 이제 다른 학교에 있는 당진 친구들도 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왔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막 걔 보고 너가 누구니?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말 걸고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예요. 그 친구는. 근데 아직도 저한테 얘기해요. 너 그때 진짜 이상한 애인 줄 알았다고. 아무튼 막 그렇게 막 말 걸면서 친해지고 이제 애들이랑 좀 친해지면서 지냈어. 그러고 이제 계약을 했죠. 이게 곧 중학생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기숙사에 살지 않거나 하자. 그치? 기숙사에 사는 경험은 많이 안 하잖아. 그렇다 보니까 중학생 때는 그냥 학원 가고 학원 숙제하고 이게 다야.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 특히 기숙사 학교는 학원도 못 다니잖아요. 근데 면학 시간은 엄청 길어. 그러니까 자습 시간이 되게 길어요. 그러면 하루에 막 진짜 못해도 한 4~5시간, 4시간 이렇게 되는 면학 시간 동안 할 게 없어. 이게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 딱 앉아 있으면 할 게 없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제 뭐 막 학교에서 과제 이런 거 내주잖아요. 과제가 생각보다 없진 않아. 그래서 막 과제를 막 해. 처음이니까 되게 열심히.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막 이런 마음에 난 진짜 사로잡혀 있어. 저 약간 열정맨이거든요.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야지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숙제를 엄청 열심히 해. 막 10분이면 할거 30분씩 막 걸려서 해. 근데 2시간이 남아. 할 게 없는 거야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래서 첫 일주일은 정말 그런 거의 연속이었어요.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가는 중학생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기숙사에 들어가면 이럴 거고, 기숙사에 안 들어가도 이걸 느끼셔야 돼요.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걸 디폴트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. 고등학교에 가시면. 그래서 이걸 디폴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, 어쨌건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게 없어. 그래서 뭘 해야 되지? 그러다 그냥 아무 문제집이 나와 푸는 거야. 뭐 부계제 풀고 이렇게 풀어.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. 할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그때 좀 일주일 정도는 이거 뭘 하지? 하면서 맨날 막 이제 삼성고 갤러리 막 들어가서 또 막 갤러리 보고 그리고 막 거기 이제 부모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었어.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. 아까 말했던 이 MSNP 때문에 66일 동안 외부 인터넷 접속을 아예 못했어.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랑 소통 창구가 좀 있었어요. 좀 작게 이렇게 무슨 쪽지 마냥 할 수 있는 학교 내부에 넷이 있었어. 그래서 그걸로 맨날 엄마한테 엄마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맨날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막 그냥 그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나만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. 또 거기 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. 보니까 뭐 되게 열심히 해. 막 수업 교재 풀어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따라했어. 그 친구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했어요. 뭐 뭐였지? 뭐 블랙라벨 풀더라고. 그래서 저도 그냥 블랙라벨 풀고 막 이랬어요. 그래서 그렇게 그냥 따라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들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교실 때예요. 그러니까 내 반이 없어. 내 반은 없고 내 공간은 이제 복도에 이렇게 있는 락커가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. 이 락커 하나, 한 줄이 내 거고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엎어져 있고 이런 나의 공간은 없고 대신 그 자습실? 이름은 면학실이라고 했는데 창의관이라고 그 자습실이 따로 있었어요. 전교생이 그 자습실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어. 그 자습실 이렇게 책상 이렇게 칸막이 있는 책상 있는 그런 자습실이었어요.
그래서 그냥 삼성고에 다니는 전교생이 거기서 그냥 다 함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. 이제 각자 특성이 있고 그걸 좀 꾸며놨을 거 아니에요? 뭐 포스트잇 같은 거, 막 그런 거 있잖아. 오늘 자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. 그게 당시 내 좌우명이었거든.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붙여놓고 목표대가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잖아. 어느 날 이제 점심을 먹고 뭐 어쩌다가 혼자 이제 거기를 지나는데 어떤 친구가 계획표를 앞에다가 이렇게 A4 용지로 딱 붙여놓은 거야. 근데 뭔가 그걸 딱 보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염탐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. 근데 그 계획표를 딱 보는데 계획표가 되게 뭐 잘 기억은 안 나. 열심히는 안 봤거든. 근데 약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, 그치?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10대를 어떻게 보낼 거고, 음,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었어. 20대는 어떤 사람일 거고, 30대는 어떤 사람일 거고, 이게 이렇게 쫙 적혀 있는 거야. 그 너무 멋있잖아요. 그 쭉 적혀 있는 게 좀 멋있어가지고, 뭔가 나도 계획을 세우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근데 저는 사실 제 이제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필기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작고 이런 거 정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계획표를 예쁘게 따거나 이런 걸 진짜 못해. 그래서 처음 이제 계획표를 따게 된 거지.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해서 엄청 고민을 했다. 그러다가 그냥 이제 시키는 거 했어요. 근데 시키는 거 하다가 이제 수학 방과후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해봤어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뭐 수학 방과후 선생님이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더라고. 뭐 1학년 때는 요거 풀고 2학년 때는 요거 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, 계획을 짧게 세우면 안 되는구나. 뭔가 1학년 때 이거 할 거면 2학년 때 이거 하고 3학년 때 이거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1학년 1학기 지나면서 뭐 그때쯤 아마 네,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계획법을 세우게 된 것 같고요. 어쨌건 그래가지고 장기 계획부터 세우는 거죠. 3년간 계획, 그리고 그걸 1년간으로 쪼개고, 그리고 그 1년간 계획 중에서 이제 또 학기별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쪼개고 쪼개서 아마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네, 고등학교에 점점 적응을 하게 됐었죠. 많이 얘기하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. 네, 뭐, 네, 그래서 막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제 목표 대학을 정하게 되더라고.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제 목표 대학은 3년 내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학교였어요. 이것도 좀 웃긴 게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. 이게 왜냐면 중학교 때 이제 그 충청남도 대상으로 잉글리시업이라고 대회가 있어.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있는데 1학년 때 스피킹을 나가서 1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완전 어깨가 이렇게 뽕이 탄 거지. 왜냐?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대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. 대출점도 못해. 그 출전권이 아예 막혀버려요. 1등을 해버리면. 근데 출전도 못하고 나는 거기 막혀버렸는데 내가 충청남도에서 1등? 나 영어 잘하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나는 영어를 진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.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외국에서 살던 친구들이 다 들어왔죠. 삼성구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. 그것도 막 1, 2년 산 것도 아니야. 막 5년 이상씩 살다 온 애들이 아주 많아요. 뭐 10명 넘어. 그래서 막 그런 애를 겪으면서 약간 이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열정맨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영어 특기잖아.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에요. 일반적인 전형이 아니야. 내가 그걸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게 또 막 영어 높은 거 듣고 어려운 거 들으면서 막 내신 막 완전 안 나가고 그렇게 막 수업을 들었었던 것 같아. 근데 그거 붙고 서울대 같이 붙으니까 고민의 여지도 없이 서울대 왔죠. 사람이 참 이렇게 되더라고요.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어쨌건 네, 뭐 이제 고등학교에 처음 딱 들어가시면 뭔가 계획 짜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.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내 생각보다 너무 늘어나서 그 갭을 잘 정리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좀 계획을 많이 짜두시면 좋을 것 같아. 이게 계획을 짜버릇하는 사람이 짤 수 있거든. 계획을 안 짜놓으면 시간을 버리게 돼. 공부할 시간이 있지만 공부를 못해. 할 게 없거든. 뭘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.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같은 거 잘 짜두시는 거 추천합니다. 네, 됐죠?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감 치고 제가 기회 되면 또 다음번에도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. 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려나? 다음번에는 뭐 내신 공부 이런 것도 한번 또 뭐 정보 공부 팁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. 한번 다음 주에는 한번 그런 것도
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쨌건 요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로 다음 독서 지문 넘어갈 거예요. 다음 독서 그 기술 지문으로 오시면 됩니다. 넘어갈게요.